네, 동우NCTV 시청자 여러분, 최정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구의 임성수 상무입니다. 자, 계단 PPT 한번 넘겨주세요. 예. 자, 이제 우리가 피난시설 관련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피난계단, 예, 그죠,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특별 피난계단, 마지막이죠. 예, 이 감리원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계단은 일반적인 그냥 계단이 될 수 있고,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순으로 이제 좀 강화된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아무래도 특별 피난계단?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예. 그죠? 일단 뭐, 설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시죠. 아, 예. 건축물의 11층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6층 이상, 그리고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가능합니다. 아, 이게 보니까 좀 다르네요, 이게. 예, 우리가 피난계단 할 때는 방화구의 기준이었잖아요. 예, 그죠? 방화구의 200 예, 제곱미터 이하. 예. 근데 특별 피난계단은 전체 바닥 면적이다, 그죠? 예. 약간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강화되죠.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이제 5층 이상의 층으로서 뭐 판매 시설 등으로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피난 계단 편에서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사실 이제 우리 감리단 입장에서 이 설치 기준 있잖아요. 이게 벌써 틀렸으면 벌써 이건 난리가 나고 그렇죠. 설계 다시 해야 돼요. 이거. 그래가지고 일단 뭐 설계는 잘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실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설계가 특별 피난 계단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공을 그 기준에 맞게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이 특별 피난 계단이나 이런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특별 피난 계단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은데 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계단에서 직통 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점점 더 요구 조건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더 높고 면적이 넓은 건축물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자에 피난하는 경우 계단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계단실이 하재로부터 충분히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별 피난 계단의 대한 구조는 우리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나와 있고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강의한 피난 계단과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네. 근데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역을 해야 된다든지 실내 마감을 푸른 재료로 해야 한다든지 그 조명섭이 내비 전원을 포함해야 된다든지 내화 구조로서 직사까지 직접 연결해야 되고 그죠. 돌연 뭐, 계단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죠. 예, 동일하네요. 예. 뭐가 특별합니까? 예. 피난계단과 특별 피난계단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피난계단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피난계단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이 외부 노대나 또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부의 노대를 통해서 연결된 건축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속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대라고 하면 그 발코니 예, 그렇죠. 같은 이런 옥외, 개념인데 그죠? 옥외, 예. 네, 옥외. 예. 그리고 부속실은 이때 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여기는 또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방과 가장 밀접한 계단이 이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또 우리가 피난 계단하고 다른 부분이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계단실과 계단실 건물 내부 사이에 창호 설치가 가능했는데 특별 피난 계단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속실하고 사이에도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에는 망인 유리로 붙박이 창을 설치하는 경우 1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아, 이게 특별 예. 피난 계단은 그 네. 나머지 실내하고 완전 구분되어 있는 예, 그렇죠, 이런 그렇죠. 구조다 예, 그죠? 예. 그리고 건축물 내부에서
내부와 부속실 사이에는 60분 플러스 방음문과 60분 방음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에는 30분 방음문도 설치 가능합니다. 아, 예전에 그 을종 방음은 예, 그렇죠. 을종 방음은 뭐 없는 거와 똑같잖아요. 이게 그런 게 없던데. 예,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그 60분 방문, 각종 방문을 설치를 하죠. 왜냐면 두 개를 또 구분해서 설치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구분도 안 되고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이 30분 방화문을 저 밖에 예, 그렇죠, 저기 그렇죠.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예. 구분이 안 되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 이제 설명하셨죠 예, 이제. 예. 이제 그 특별 피난 계단 구조에서 이제 뭐 보니까 거의 이제 피난 계단하고 유사하지만 부속실 통해서 예, 그렇죠. 이게 출입할 수 있다 이런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현장 실무에서 이제 그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그 우리가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계단실이 특별 피난 계단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특별 비전 계단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임무 때문에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특별 피난 계단 기준에서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가 미만인층은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4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특별 피난 계단이 아니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게 최상부에 예. 뭐 펜트하우스가 엄청 큰 게 하나 있다. 이래 되면 또 큰일 나죠? 특별 피난 계단 해야 예, 되겠네. 예. 그게. 근데 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난계단 강의에서 우리가 5층 이상의 층에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마다 방어구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방어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난계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엘리베이터 홀이 뭐예요, 이거? 이거 피난 계단도 아니고 특별 피난 계단도 아니고 직통 계단이네요. 직통 그러면? 계단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같은 경우도 벽이라든지 반자라든지 어떤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마감 재료로 불연 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법을 엄격하게 따졌을 때 그런 거지 어떤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한다고 뭐 그렇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뭐 막 부연제 다 돼 있고, 그죠?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감리단 이제 그 검토할 때 이 특별 피난 계단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나중에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특별 피난 계단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비상 승강기 승강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접근하면은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피난 계단 관련해서 뭐 한 가지 팁을 하나 주시면 예. 네. 제가 패닉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 건축물의 방문에 설치한 도어락은 레버형 타입 맞지 않습니까? 패닉바 그 밀면 그렇죠. 열리는 예, 그걸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대피 시 출입문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용해서 출입문이 개방됩니다. 이 패닉바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대형 인명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출입구 인근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이 레버를 개방하지 못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 그때 그래서 이 패닉바가 개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거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리고 요즘 병원이라든지 공항, 관공서, 백화점, 호텔 등 대형 건축물에는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에서 나오는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특별 피난 계단의 출입문에는 패닉바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왠지 한 2, 3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뭐 패닉바예요. 뭐 제가 제안서 이런 거 해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 특별 피난 계단이라는 것은 이제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그죠? 역시 또 여기도
방화셔터는 안 된다. 그리고 내부 마감재 부연재 또 외부 창호는 뭐 2m 이상 이격돼야 되고 1층에도 방문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또 부속실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단 이제 우리 세 편에 걸쳐 가지고 피난 직통 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다 있는 건가요, 이제? 예, 제가 3회에 걸쳐서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건축 전공이 아닌 관계로 혹시나 이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닌지 아니에요. 제가 건축이라서 다 뭐 걸러서 이렇게. 예, 아니, 저희 소방학과에서는 건축 소방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난 관련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제가 이렇게 실무를 하면서 겪었던 부분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피난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관님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이야기를 무슨 하는데 말씀인데요, 뭐. 아니 특별피난계단인지 아닌지 그리고 안에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축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소방감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건 좋은데 소방에서 막 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압박을 좀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결정은 건축감리와 건축설계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최 이사님처럼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현장에서는 건축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보면 이 피난 관련된 거 이런 거 이제 좀 이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제 우리 그 이찬원 전무님이나 이제 상무님이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소방감리 분들은 여기 피난 관련된 요것만 싹 모아서 이렇게 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건축은 이제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엄청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넓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지. 예, 예. 하여튼 많이 도와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에 어떤 공연장이나 주점이 있는 경우에는 5개 계단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우리 소방하고는 조금 떨어진 관계로 생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뭐 합니까, 이제? 이제 성강기 쪽에 대해서 성강기.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승강기 하면 이제 우리 이제 비상승강장 뭐 아까 이야기하던 예. 그게 대해서 좀 나오겠다, 그죠? 예, 거기가 이제 우리가 소방관들 구조대가 이용하는 비상용 승강기,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축물에 사용되는 우리 피난용 승강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또 준비 한번 해보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